협력은 우리 양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한번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세 번째 정상 외교죠.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먼저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 그리고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굉장히 시급한 외교적인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관세 압력이 굉장히 거셌고요. 또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안보 수요들도 있었고, 또 이제 중국과의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 동안에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많이 해왔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 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고요. 또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던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강대국 주변 4강의 외교를 발판으로 해서 외교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좀 많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첫 상대로 이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이 4강 외교 말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이 아세안을 이제 겨냥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 아세안 중에서 이 필리핀은 올해 이 아세안의 의장국이고요. 또 싱가포르는 내년의 의장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향후 우리 외교의 다변화, 그리고 또 우리 이 시장 미래 먹거리의 시장을 좀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AI와 관련된 이런 협력들도 여기서 이루어낼 수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인 방산도 이 지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그런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최근 중동 상황 속의 협력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 원전, 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최근 중동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루어졌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중동 상황 속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지금 그 싱가포르, 필리핀을 방문 중에 네. 중동의 이제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데, 뭐 이 대통령도 싱가포르 또 그 필리핀 정상들과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죠. 그래서 네. 빨리 조속히 이 지역에 이제 평화가 좀 다시 돌아오고 또 국제법이 준수되는 가운데서 안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양 정상들과의 어떤 이게 합의가 있었고요. 네. 또 그보다 이제 이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 19년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곳이 싱가포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감회가 깊은 역사적인 장소를 이제 방문하시게 된 건데 아마도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뛰고 있는 우리 외교 당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 싱가포르 방문이 예사롭지 않다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받아서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또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의 어떤 모멘텀이 되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우리가 안보상으로는 크게 관련이 있는 국가들은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동 상황이라든지 또 필리핀이 지금 처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중국과의 어떤 해상 분쟁이라든지 또 우리 북미 회담과 이런 관련된 싱가포르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지면서 이 양국과의 어떤 그 안보상의 어떤 그 외교 그리고 교류 그리고 협력에 관한 얘기들도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성과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순방에서는 20년 만에 싱가포르와 FTA를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필리핀과도 FTA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인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요. 또 그동안 굉장히 껄끄러웠던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이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외교를 이제 다변화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교 다변화의 첫 번째 이제 방문지로 이 아세안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네.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핵심 국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선택해서 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싱가포르는 우리와 FTA를 체결한 첫 번째 아세안 국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고 뭘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이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이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이고요. 그래서 2006년에 그 FTA가 우리나라와 처음 체결이 됐는데 지금 20년 만에 그동안 이제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 세계 기술 수준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관세 시장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동안에 WTO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개혁 개방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그 시장 환경이 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와 다른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양국의 협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아마 여기 이제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의 FTA를 한 20년 만에 다시 이제 개편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싱가포르와 한국이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첨단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제 필리핀과도 수교 77주년에 마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2021년에 우리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MOU를 7건을 체결을 했는데 주로 이제 원전, 조선 그리고 식품 의료기기처럼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MOU를 체결해서 필리핀과 경제 협력을 강화를 하기로 했고요. 아마 이번 방문을 통해서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과의 FTA가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는 AI 협력이 주목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와의 협력은 전통 산업에서 AI 산업, 이런 미래 전략 산업으로 외연이 좀 확장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 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급등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 환경이 AI가 발전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와서 뭐 작년에 치맥 회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피지컬 AI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AI에 공을 들이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땅도 많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아요. 이 싱가포르이 가진 것은 오직 우수한 인력 그리고 두뇌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 양국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AI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AI 동맹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양국 정상들의 어떤 그 합의였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 치열한 경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 체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AI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면 상위권의 이런 AI 강국으로 우리가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양국의 이 협력의 가능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AI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각국의 정상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분야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Singapore is studying the potential of nuclear energy as part of our longer-term energy mix. And we hope to learn from Korea's expertise and experience. We have commenced negotiations on 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I look forward to its swift conclusion. The modernization of our armed forces and strengthening of our Coast Guard, the investments that help revive our shipbuilding industry and strengthen our role in the semiconductor value chain,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he Pangil Bridge in northern Mindanao, amongst others. 네, 싱가포르 총리는 원전, 필리핀 대통령은 방산 그리고 조선을 언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정부 차원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필리핀에서도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협력이 논의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물론 중동 사태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되는 이런 결과가 생겼죠. 그래서 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저께 네. 비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어떤 보편적 협력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각국이 각계약진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국익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이런 치열한 전략 속에서 아마 향후에도 이렇게 에너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 시대로의 변화, 이 속에서 이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처럼 아주 발전된 반도체 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상황 속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가 AI 강국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싱가포르도 원유를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제 전력과 관련된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바로 또 최적의 국가가 우리나라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세계 5대 원전 강국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전 세계의 많은 시장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5대 원전 강국 중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싱가포르와 이 필리핀에서도 이제 우리와 이런 원전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정부가 이 미래 에너지 정책 펀드에 이제 5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협력이 좀 아마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성을 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필리핀도 사실 이제 바탄 원전이 1986년에 완공을 했는데 40년간 가동이 중단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래 전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이 원전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자신 있는 분야가 방산이지 않습니까? 또 필리핀은 K 방산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방산 협력 이 부분도 중요한 의제였죠?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을 잘 보시면 네. 이 필리핀에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필리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일본 열도를 지나서 이제 대만이 있고요. 네.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필리핀 열도가 쭉 있죠. 근데 여기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항상 우리가 그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라고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시아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 한 중심에 이 필리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필리핀을 통해서 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미국은 이 필리핀을 놓고 중국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필리핀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최근에 필리핀으로서도 이 안보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이 중국이 이 섬들을 장악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인공섬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남중국해의 필리핀이 굉장히 이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미국도 과거에 필리핀에 주둔했던 미군을 철수시켰었는데 최근에 다시 미국이 이제 수백만의 미군 기지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필리핀이 이 안보에 중요하다 보니까 방산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K 방산의 아시아 최대 수입국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FA-50 공격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위함이라든지 잠수함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우리와 협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방산 세일즈 차원에서 또 필리핀에서 많은 협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상외교에서 선물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금 거북선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필리핀의 첫 잠수함 도입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조선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게 섬국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가 아주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바다에 의존해서 여러 섬들을 오가면서 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교류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해권을 놓치게 된다면 필리핀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에 필리핀의 안보와 또 경제에 그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이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잠수함이라든지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뭐 지금 캐나다 쪽에서도 우리 잠수함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필리핀에서도 우리 잠수함이 비교적 값싸고 아주 품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때는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을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금으로 된 거북선을 이제 선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잠수함이나 이런 그 선박 건조에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좀 흡족하고 인상 깊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협력 방안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 전자 등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조 AI 분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양국은 오랜 신뢰를 토대로 오늘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내일은 공동 번영을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즈니스를 설계한다면 그 협력은 우리 양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수출 계약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교 다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너 다변화 이런 차원의 외교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의 먹거리가 너무 미국과 중국에만 치중돼 있을 때 미국의 리스크, 중국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예. 이제 리스크를 해칭하는 측면에서도 이 아세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재명 정부 내내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외교 다변화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제조업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이런 3대 유망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수없이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섬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항만과 공항 이런 인프라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굉장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이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필리핀은 굉장히 많은 천연자원과 핵심 광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 산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이런 첨단 산업 물품들의 핵심 부품들이 이제 바로 이제 핵심 이런 히토리와 같은 광물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필리핀이 가진 이런 핵심 광물과 우리의 첨단 산업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 양국의 어떤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K소비재를 1,6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가서 이번 계기에 맺고 왔고요. 그다음에 네. K뷰티, K식품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마 필리핀에서도 이런 세일즈 외교를 하고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던 필리핀 용사들, 뿐만 아니라 인권 변호사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필리핀 노동자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런 만남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필리핀을 방문해서 당연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뭐 외교, 안보 또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사실 또 우리가 글로벌 어떤 핵심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익만을 노리고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선진국으로서 어떤 그런 면모를 우리도 이제 조금씩 갖춰나가야 되겠죠. 근데 필리핀이 우리 그 아시아에서는 최대 파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러니까 필리핀이 과거에 우리를 도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도 이제 헌화를 했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한국에 와 있던 필리핀 노동자의 산재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많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워낙 미비해 있어서 완전하게 해결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아, 이런 약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분을 통해서 변호사로서 조력을 하긴 했지만 거꾸로 이런 약자들을 통해서 변호사 이재명이 새로운 어떤 본인의 포부나 미래에 대한 각오를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노동자에게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랬던 어떤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의 첫 일정은 이제 곧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중동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순방대로 이제 끝났고요. 중동 사태 때문에 이 순방 성과가 좀 빛을 보지 못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실은 현실이고요. 지금 가장 임박하고 중요한 일이 지금 이제 중동 사태.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석유 수출길이 다 막혀버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석유 수입이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쇼크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민감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건지를 보여줬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오늘 주가가 다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 시장이 좀 이제 안정을 되찾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유 수급 또 원유와 가스와 같은 이제 천연자원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경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진국형 단순 제조업 경제가 아니고 선진국형 경제로 지금 이미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어떤 금융시장 이 네. 부분에 대한 안정도 우리 국격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제고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